지금까지 여러 실습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까지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실행 중에 사용했었던 데이터들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더라도 이전의 데이터들은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전의 데이터들을 계속 저장을 해놓고 사용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이 하드디스크 또는 SSD에 데이터를 보관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프로그램에 사용했던 데이터는 모두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메모리라는 곳은 프로그램이 종료되거나 컴퓨터가 종료되면 깨끗이 비워지는 곳인데요. 메모리가 아니라 하드디스크나 SSD에 저장을 하면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드디스크나 SSD에 데이터를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하느냐? 그때는 파일 단위로 데이터를 보관하는데요. 오늘은 이 파일에 데이터를 읽고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관리를 하려면 일단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어느 폴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따라서 오늘은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저장할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 폴더에다가 이렇게 새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12. 네, 그리고 이 폴더 안에 오늘 사용할 프로젝트와 텍스트 파일들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브 C++ 를 실행한 다음에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게 됩니다. 콘솔 어플리케이션 C 프로젝트. 프로젝트 이름은 1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저장할 파일의 이름은 C 프로그래밍 밑에 있는 파일이라는 폴더고요. 여기에 그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와 함께 만들어지는 파일이 C 파일인데요. 일단 프로젝트 파일은 저장이 되어 있고요. C도 저장을 해야 되겠죠. 상단에 보면 디스켓 모양 세이브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방금 전에 프로젝트가 저장됐던 폴더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그냥 저장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 파일과 C 소스 파일이 같은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프로그램과 파일이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때는 중간에 파일 스트림이 있는데요. 여기에 읽거나 쓸 내용을 잠시 보관을 합니다. 먼저 이 파일 스트림을 가리킬 파일 포인터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파일 스트림은 파일 구조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일 구조체 형식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파일 포인터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죠. 파일을 열면 되는데요. 파일을 여는 함수는 fopen입니다. 그리고 열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 그리고 열기 모드 두 가지를 전달하면 됩니다. 파일 이름은 샘플로 할게요. 그리고 열기 모드를 전달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읽기 모드로 열어보겠습니다. read의 앞철자인 R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파일 스트림에 저장을 했는데요. 이 파일 입력 스트림의 주소를 파일 포인터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파일 포인터 fp를 이용해서 파일 스트림의 내용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파일 포인터 파일이 잘 연결되어 있으면 파일 입력 스트림의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널 값이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파일 포인터 fp의 값이 널이라면 파일 열기에 실패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를 종료해버리면 되겠죠. 종료하기 전에 메시지를 한번 보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샘플.txt 파일이 프로젝트 파일이
있는 위치에 없습니다. 오류가 발생했고요. 오류 메시지 파일 열기 실패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프로그램이 종료해 버렸습니다. 텍스트 파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고요.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 텍스트 문서의 이름은 샘플로 하겠습니다. 자, 샘플.txt 파일을 열어서 101, 102, 103 이렇게 105까지 데이터를 저장한 후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보는 것처럼 파일 열기 실패라는 메시지가 안 나오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즉 FP의 널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파일 포인터 FP를 이용해서 파일 스트림의 내용을 불러오겠는데요. 불러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자 단위로 읽는 방법, 한 행씩 읽는 방법, 형식을 지정해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형식을 지정해서 읽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형식을 지정해서 읽는 방법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스캔F나 프린트F와 유사합니다. 스캔F는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았죠. 프린트F는 모니터로 출력을 했고요. 입력 함수인 스캔F에 대응되는 파일 입력 함수가 fscanf입니다. 출력 함수인 printf에 대응되는 파일 출력 함수는 fprintf고요.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fscanf는 파일로부터 입력을 받는 함수인 거고요. fprintf는 파일로 출력하는 함수인 겁니다. 먼저 scanf를 이용해서 키보드로 숫자 한 개를 입력받는 명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받을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 한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num이라는 변수를 사용을 했는데요. 일단 선언부에서 변수 num을 선언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는 scanf를 사용을 해봤고요. 이제 파일 포인터로부터, 즉 파일로부터 입력을 받는 건 여기에 scanf를 fscanf로 변경을 하고요. 자,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파일 포인터 fp로부터 가져오니까 왼쪽에 fp라고 추가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파일에서 숫자 한 개를 가져와서 num에 저장을 한 겁니다. 그럼 num의 숫자가 잘 저장되었는지 출력만 해보면 되겠죠. 자, 출력을 했더니 101이 나왔습니다. 아까 기억을 되돌려 보면 sample.txt 파일에다가 101을 저장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한 번 더 아래쪽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101, 10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행에 입력했었던 102가 함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숫자 한 개 출력하고 줄바꿈을 해볼까요? 그럼 훨씬 더 잘 볼 수 있겠죠? 자, 실행을 하면 102까지 두 번째 행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fscanf 함수는 형식 지정자에 지정된 내용을 가져오고 나서 위치를 다음 위치로 가져갑니다. 다음에서 가져올 위치로요. 그래서 한 번 더 fscanf 함수를 실행을 하면 그 다음에 있던 내용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num이라는 변수에 다시 덮어 쓰는 겁니다. 그걸 출력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 fscanf 함수와 printf 함수를 이렇게 세 번 더 실행을 해보면, 자, 보는 것처럼 5개의 값을 순서대로 하나씩 가져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요. 모든 문서에는 문서의 마지막을 알려주는 상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수를 만나면 문서의 마지막이 왔다는 거죠. 이 상수를 EOF라고 하는데요. -1이라는 값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5개의 숫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EOF를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일의 내용을 하나씩 불러오는데
EOF가 불려지면 문서의 끝이라는 거죠. 그때 파일 읽기를 중지하면 됩니다. fscanf 함수로 값을 가져오는데 그 값이 EOF가 아니면 계속 가져오는 거죠. EOF를 만나면 중단하면 됩니다. 그렇게 반복문을 이용하면 문서의 맨 마지막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while문을 사용을 해보고요. 자, 값을 가져오는 명령문을 한번 참고해 봅니다. 그래서 가져온 이 값이 EOF가 아니면, 그렇죠? EOF가 아니면 출력을 하여라 이겁니다. 네, 이렇게 실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아까와 똑같은 내용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된 내용은 여기 지금 16행부터 25행까지가 실행이 됐고요. 자, 24행이 실행이 되고 나면 다음 위치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위치를 27행에서 불러왔습니다. 그랬더니 EOF인 거죠. 파일의 마지막이니까 28행을 실행하지 않고 그냥 종료가 돼버린 겁니다. 자, 16행부터 26행까지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10개 행으로 만들었던 명령문이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거죠. 지금 한 형식 지정자만큼 불러오는 건데 그 불러온 값이 EOF, 즉 파일의 마지막이 아니면 계속 출력하여라. 넣으면 저장된 값을. 그리고 만약에 EOF를 만나면 출력을 그만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여라 라는 명령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자, 파일 포인터를 모두 사용했으면 이제 이 파일 포인터를 종료하면 되는데요. 종료 명령어는 fclose입니다. 그리고 파일 포인터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fopen과 fclose는 한 세트로 움직이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일 오픈하는 부분은 코멘트 좀 달아줄게요. 자, 여기까지 한 세트고요. 이제 이 아래쪽으로 파일의 내용 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글쓰기는 읽기와 유사합니다. 읽기 코드에서 일부분만 수정해주면 되는데요. 읽기 코드를 하나씩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 이름과 열기 모드를 지정해서 불러온 후 파일 포인터 연결하는 부분 이거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 파일이 잘 열렸는지 확인하는 부분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파일을 읽어서 변수에 저장하는 부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 사용했으면 그 파일을 종료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세트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내용 쓰기에 맞게끔 수정해 주면 되는데요. 먼저 파일의 내용을 쓰기 모드로 여는 것은 read가 아닌 write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이 잘 열렸는가 확인하는 부분은 동일하게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파일의 쓰기는 scanf랑 반대죠. 그래서 printf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 형식으로 쓰는 거니까요. num에 저장하는 것 대신에 여기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202라고 숫자를 넣어볼게요. 그럼 202를 여기에 저장하는 거겠죠. 자, scanf와 printf처럼 데이터가 흐르는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printf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데이터가 흘러가고요. scanf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흘러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 나오는 값은 변화가 없습니다. 101부터 105까지, 즉 여기 보이는 17행부터 19행까지가 실행이 되면서 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4행이 실행이 되면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202를 썼어요.
화면에 출력하는 부분은 없으니 당연히 17행부터 19행까지가 출력되는 걸로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샘플 텍스트 파일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기존에 우리는 101부터 105까지가 이 파일에 들어있었는데 24행에서 다시 그 파일을 쓰기 모드로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202를 덮었었어요. 202를 쓴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파일을 열어서 파일을 쓰기 모드로 열어서 거기에 글을 쓴다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고 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202 자리에다가 201이죠? 201 하겠습니다. 이거를 줄바꿈을 하고요. 자, 202가 나오죠? 202는 뭐냐면 아까 전에 202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파일의 내용이 202로 바뀌어진 거죠. 그 바뀌어진 것을 위에서 파일 열어서 읽어온 거고요. 그래서 202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2 출력한 다음 다시 샘플 파일을 쓰기 모드로 열어서 201부터 205까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샘플 파일을 열어보면 201부터 205까지가 씌워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코드가 길어지니까요. 파일의 내용을 읽는 부분을 함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파일의 이름을 전달받아서 파일의 내용을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겠습니다. 메인 함수 위쪽에 함수를 만들겠고요. 함수의 리턴 타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void 하면 되겠죠. 파일 이름은 file read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로 전달되는 것은 파일의 이름이죠. 이 자리에 파일의 이름이 들어올 건데요. 파일의 이름은 여기 있습니다. sample.txt 이게 파일의 이름이죠. 자, 문자인가요? 문자열인가요? 네, 문자열이죠. 문자열은 문자 배열로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자이긴 하나 파일 네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개 들어있는 문자 배열 형태로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일의 내용을 읽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오겠는데요. 첫 번째, 파일 포인터를 선언하는 부분 가져와야 되고요. 자, 두 번째, 파일 이름과 열기 모드를 지정하고 불러와서 파일 포인터에 연결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파일이 잘 열렸는지 확인하는 부분, 이 부분은 가져와야 되겠고요. 네 번째, 열린 파일의 내용을 읽는 부분, 이 부분이죠?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고 난 파일 포인터를 닫는 부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싹 지우면 되겠죠? 이 부분은. 여기 있는 파일 포인터는 메인 함수에서도 쓰기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니 지우면 안 되겠습니다. 위에는 읽기 용도로 사용되는 파일 포인터고요. 파일 리드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는 파일의 이름이 저장되는 곳이죠. 그래서 파일 이름에 해당되는 부분을 파일 이름 배열 변수로 대처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이죠. 파일 이름 변수. 네, 그래서 파일 이 부분을 파일 네임으로 대체를 하고요. 이 함수 내에서 num이라는 변수가 사용이 됐었는데 num이라는 변수가 위에 보면 선언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티저 형태로 num을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함수로 호출하면 되는데요. file read 해주고요. 자, 괄호 안에는 파일 이름만 넣어주면 됩니다. sample.txt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의 내용이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제부터는 파일 리드 함수를 이용을 하면 원하는 파일의 내용을 형식에 맞춰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숫자 한 개만을 파일에 저장하고 읽어봤는데요. 항목을 한 두어 개 추가해서 저장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형별과 이름 항목을 추가를 해보겠는데요. 형별 항목에는 뭐 A, B, C 이런 타입, 문자 타입을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이름 항목에는 2개 이상의 문자가 저장되는 문자 배열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을 쓰는 부분에 형별과 이름을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현재 숫자만 저장이 되고 있는데 구분자를 일단 스페이스바로 해야 됩니다. 구분자가 없으면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숫자 다음에는 문자가 저장되는 걸 하겠습니다. %C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자 배열이니까 문자 열이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다음에는 문자니까 문자 B타입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문자 열은 블랙핑크로 하겠습니다. 문자열은 블랙핑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행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순서대로 2, 3, 4, 5 하고요. 타입은 약간씩 변화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A타입, C타입 이렇게요. 그리고 이름은 이렇게 바꿔볼게요. G, 나이브, BTS 파일을 읽는 부분을 잠깐 코멘트 처리하고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읽는 부분은 지금 실행이 안 되는 거죠? 넘어가고요. 실제로 파일이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지, 파일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행부터 37행까지가 잘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파일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읽기 전에 쓴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X 눌러서 파일 내용 쓴 다음에 쓰기 전에 읽는 것보다는 쓴 다음에 읽는 게 낫겠죠. 읽는데 지금 형식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파일 형식이. 그래서 이 형식에 맞춰서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파일 스캔F FP 처음에 숫자였죠? 그 다음에는 문자고요. 그 다음에는 문자 열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력을 할 때도 순서대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자가 넘어와서 저장해야 될 변수가 없고요. 문자 열도 넘어와서 저장해야 될 변수가 없습니다. 다 선언을 해야 되겠죠? 이 안에서도. 그래서 문자는 타입으로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문자 열은 문자 배열로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 개니까요. 한 10개 정도 크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자 타입으로 입력된 것은 타입에다가 앰퍼센드 해서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앰퍼센드 안 붙이죠? 배열에다가는. 그리고 타입, 네임을 그대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입력되어 있는 구조를, 형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따오는 겁니다. 여기는요. 자, 밑에는 출력하는 부분은 바꿔도 관계는 없어요. 네.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일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일에 내용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모드를 W, 즉 쓰기 모드로 사용하면 기존 내용이 삭제가 되고 새로운 내용으로 다 덮어 써지는데요. 기존 내용에 다음 행에다가 추가하는 모드가 있는데요. 이 모드가 어펜드 모드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쓰기 모드와 동일하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 제가 파일의 내용 쓰기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요.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파일의 내용 추가하기로 일단 코멘트는 고치고요. 고치고 파일을 열 때 모드만 바꿔주면 됩니다. W가 쓰기 모드인데요. 추가하는 모드는 append A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레코드 2개만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 여기 300일로 해볼까요? 300일로 하고요. 300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재석, 네, 여기는 박명수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기서 파일을 2번 읽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실행하기 전에 한 번 읽고요. 이 부분을 실행한 후에 한 번 더 읽습니다. 네. 자, 201부터 205까지가 한 번 나왔죠. 그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여기죠. 41행에서 실행을 한 거고요. 요 5개를 쓰기 모드에서 작성한 후 작업을 한 거고요. 44행에서 append 모드 추가 모드로 파일을 연 후 2행을 추가를 했죠. 그러면 기존에 201부터 205행까지 있던 부분에 이 2개가 추가가 되어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201부터 302까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 파일을 열어보면 맨 마지막에 출력된 부분이 저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의 데이터 쓰고 파일의 데이터를 불러오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의 내용을 읽고 파일의 내용을 쓰기 위한 절차가 있었죠. 읽기 모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 포인터 선언한다. 그렇죠? 두 번째, 파일 이름과 열기 모드를 뭘로 할지 지정해서 불러온 후 파일 포인터와 연결한다. 열기 모드는 읽기 모드, 쓰기 모드, 추가 모드가 있다. 세 번째는 파일이 잘 열렸는지 열리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파일 포인터의 값이 널인지 아닌지로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린 파일을 이렇게 읽거나 또는 fprintf로 쓰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어놓았던 파일을 이렇게 닫으면 되겠습니다. 파일 내용을 읽을 때는 fscanf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쓸 때는 fprintf 함수를 사용한다 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fscanf와 fprintf 함수의 데이터가 흐르는 방향은 scanf, printf와 똑같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약간만 확장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쓰기 코드와 추가 코드는 동일한데 단 파일을 열 때 모드만 변경해 주면 되겠습니다. W가 쓰기 모드, A가 추가 모드입니다. 그리고 파일의 마지막을 알리는 상수 뭐라 그랬죠? 파일의 마지막을 알리는 상수는 EOF입니다. 마이너스 1로도 처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일 관리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